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음성 체크하고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잘 들리시면 인사 겸 음성 체크 7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7번 누르시면 인사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리네님, 엠피플님, 그린쿠키님, 싱싱님, 안녕하세요. 네, 17시 38분에 싱싱님께서 이렇게 쓰셨네요. 예전 같으면 3,000 선물 계좌로도 이런 날엔 기본 1, 2천 손실이었는데 축복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고, 아까 17시 19분에 바야바님이 혼자 했다면 그냥 급락 맞았을 거예요. 그 급락 피하고 주선 수익까지 시장 급락하는데 웃음이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17시 13분에 프리덤님이 해외 선물 매매로 큰 수익 주시고 안정된 생방 리딩 감사합니다. 네. 폭락장에서 대박 수익 감사합니다. 네. 다, 그래서 우리 다 지금 생방 회원분들이에요. 시장 예고대로 지금 폭락이 나왔죠. 저점 예단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드렸고, 잠시만요. 지금 멈췄나요? 왜? 네, 잠깐 멈췄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방 회원분들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오히려 행복하다, 대박이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고 계십니다. 하도 요즘에 알바가 많아서 알바인지 생방 회원, 진짜 생방 회원인지 알바인지 한번 잠깐 빠르게 검증시켜 드릴게요. 네, 201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실제 생방 회원 맞으시죠? 2016년에 계시다가 홀로서기 하신다고 가셨다가 다시 2017년 10월부터 지금 7월까지 회원 맞으시고, 그리고 또 누가 계셨죠? 네, 프리덤님. 네, 프리덤님 역시나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금 회원으로 계시고 8개월째. 네, 바야바님 역시 마찬가지 10월부터 2017년 10월부터 횟수로는 9개월, 10개월째 지금 연속 회원으로 계시고요. 네. 또 싱싱님 11월부터 개월수로는 지금 9개월째인가요? 네, 7월까지 7월 됐으니까. 자, 이렇게 시장 급락을 피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시장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드렸고, 오늘 폭락이 나왔습니다. 네, 와, 뭐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고, 우리 생방에서는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자, 볼게요. 언제였나 다시 한번 체크. 지난주 화요일 6월 26일에 주식 비중 10% 줄여놓고, 주식 비중 10% 만들어 놓고, 6월 26일에 주식 비중 10% 만들어 놓고, 지금 주식 비중 10%와 인버스
엠버스를 보유 중입니다. 네. 주식 비중 10% 있는 것도 수익 중이에요. 오늘 시장 급락 나왔어도 수익 중이고, 엠버스 당연히 수익 중이고요. 오늘 폭락 나왔죠. 지난 6월 12일이 언제냐면 코스피 단기 고점이죠. 네, 요날. 네. 6월 12일 코스피가 2474를 시작으로 2479 찍고 2468로 끝난 날인데 오늘 얼마예요? 지금 2271 200포인트 빠졌네요. 6월 12일 대비 200포인트 지금 빠졌는데 6월 12일에 주식 비중 제로, 인버스 30% 들고 급락 기다려서 주식 비중 50%까지 늘렸다가 6월 26일 날 다시 10%로 줄이고, 또 6월 22일은 레버리지 아침에 급락 출발했죠. 이날 급락 출발해서 급등했는데 레버리지 아침에 매수해서 그날 급등해서 수익 실현하고 다음날 빠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빠졌다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다시 인버스 매수해서 지금 수익 중. 지금 시장이 정말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드렸던 코멘트가 저점을 예단하면 안 된다. 아직 진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초보자는 쉬는 게 좋다. 단타 능력이 있으면 급락을 이용해서 단타를 하되 단타 능력이 없다면 쉬는 게 좋다. 네. 폭락이 나왔죠. 야, 대형주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대형주 들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PER, PBR, EV, EBITDA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계산 방식인데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빠지면은 같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오늘 무차별 폭락이 나왔죠. 네. SK이노베이션이 6.9% 거의 7% 빠졌고요. SO일 6.3%, 롯데케미칼, LG화학이 약 5% 빠지면서 롯데케미칼 52주 신저가입니다. LG화학도 사실상 신저가죠. 5월달에 단기 쌍바닥 만들고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121선에 정확히 부딪히고 지금 깨고 내려갔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또는 PER, PBR, EV, EBITDA 등으로 싸다는 이유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 포스코 보세요. 급락이 나오고 있고, 현대제철 마찬가지 싸다고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연 저점 내려왔죠. 연 저점이 2017년 저점이에요. 지금 2018년 저점이 2017년 저점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거 심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장기 하락하다가 2018년에 좀 반등했던 두산중공업 다시 또 저점 왔죠. 전저점이 깨졌고, 직전 저점 깨졌고, 거의 정말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에요. 지금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지금 2018년이니까 한 10년 15년 전 말고 지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19만원, 그 당시 19만원에서 지금 14,000원. 아휴, 참. 네. 거의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지금. 그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벤자민 시간은 거꾸로 간다고 그랬는데, 두산중공업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10년째, 11년째 장기 하락인 거죠. 네.
2007년에 최고가 찍고 11년째 하락입니다. 11년째 하락.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52주 신저가죠. 신저가. 52주 신저가. 그래서 지금 오늘 52주 신저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제가 봤더니 52주 신저가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52주 신저가 종목입니다. 와, 뭐야 이게. 이게 다 52주 신저가예요. 물론 이제 그 이 중에 종목이 아니고 무슨 뭐 ETF 같은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많아요. 100단위가 넘어가요. 네. 뭐 그 중에 종목이 아니고 뭐 이상한 거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빼도 지금 수백 개 수준의 52주 신저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지금 투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박앤세일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죠. 아직 바닥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바닥은 안 나왔고 투매의 바닥을 아직 예단하면 안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왕창 물려있는 상태에서 투매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 쓴 사람들, 스탁론 쓴 사람들, 미수, 신용, 스탁론, 반대매매가 나가고 또 선절매가 나오면서 바닥이 잡히는 거죠. 네. 오늘 코스닥이 폭락했는데 3.47%. 장 막판에 특히나 급락이 심하게 나왔죠. 이거 뭐 누가 판 거예요? 멍충이 기관들이 판 거죠. 보세요. 코스닥이 오전에 완만히 빠지다가 1시 이후, 12시 한 반 이후에 단기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2시 이후에 폭락 나왔는데 그때 누가 많이 팔았어요? 파란색 기관. 투매죠. 투매고 일부는 뭐 로스컷도 있을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 개인은 이제 버티기 할 수 있는데 기관은 규정에 의해서 로스컷 규정이 있죠. 네. 로스컷 물량도 일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이 나오면 이제 박앤세일이 되는 거죠. 로스컷 물량이 나오면서 반대매매 물량 나오고 로스컷 물량이 나오면서 박앤세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뭘 했어야 돼요? 주식 투자자라면 주말에 뭘 했어야 돼요? 6월이 완성이 됐고 6월 월봉이 완성이 됐고 상반기 2018년 상반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6월 분석을 해야 되고 2018년 상반기 정리, 점검, 분석을 해야 되죠. 주요 종목 월봉 차트를 보고 연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면 연봉 차트 1년에 하나 생기는 연봉 한 달에 하나 생기는 월봉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앞으로 시장 흐름 7월의 흐름에 대해서 좀 윤곽을 잡을 수가 있는데 7월 여전히 6월달 급락이 나왔고 7월 여전히 흔들림이 심한 장이라는 것을 월봉 분석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급락으로 나온 거고요. 그 주식을 이미 물린 사람은 정말 괴롭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하락이 나왔고 기술적으로 보세요. 하락이 세게 나왔고요. 코스닥 수요일날 지지난주 수요일이죠. 요날 6월 20일날 지지난주 월화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3%씩. 그리고 지지난주 수요일
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급락에 대한 반등이 시작됐는데 반등 파동이 어떻게 나왔어요? 반등 파동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스로 나온 거예요. 반등 파동이 박스로 나온 겁니다. 자, 30분 봉을 통해서 보면 연속된 하락이 나오다가 3%씩 두 번 급락, 하락이 며칠 나오다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그게 단기 저점이 되면서 3% 급등했죠. 근데 반등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질 못하고 박스권 반등이 나온 거고, 결국 박스 하단 이탈, 기술적 반등, 급락으로 간 겁니다. 박스가 깨져서 바로 회복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기본 하락 목표치 박스만큼 되는 겁니다. 저점이 나온 게 아니고요. 다만 오늘 밤 미국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는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내일 단타 매수, 단기 매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급락을 한 상태에서, 이미 급락을 한 상태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저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되고, 단타 단기로만 대응을 해야 되고, 시장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단기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파동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작년 10월 24일에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 조정, 급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미국 시장이 계기를 만들었죠. 2월달 급락이 글로벌 시장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런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지금 박스권이 깨진 상태입니다. 박스권이 깨지고, 단기 미니 박스권이 요만큼이고, 그리고 깨지면서 오늘 투매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흐름 깨진 상태고요. 그래서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고, 하락, 반등, 하락이 진행 중이고, 오늘 급락에 대한 반등이 이제 내일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고, 그때 단타 매수, 단기 매수로 대응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6일부터 우리 주식 비중 10%였고, 언제였죠? 네. 공개방송, 주말에 공개방송에서 주식 비중 10%고, 월요일날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매수 안 했어요. 왜? 강보합 출발해가지고 계속 빠지는데 매수할 이유가 없죠.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끝까지 빠지는데, 여기서 매수를 고민을 했고, 1시만 넘어서 800 근처에 가서 하락이 멈추는 걸 보면서 매수를 고민했는데, 시장의 흐름이나 주요 종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 바닥이 안 나왔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고, 결국 끝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끝났고요. 내일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 덤비는 장이 절대 아니고 홀딩하는 장이 절대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 많이 빠져가지고, 현대차 월봉 볼게요. 현대차가 27만원, 26만원, 25만원, 24만원 움직이다가 지금 최근에 15만원, 16만원, 거의 17만원 근처까지 갔죠. 16만원 후반대까지 갔었는데, 16만원 중후반까지 갔었는데, 이거 싸다고 들고 있는, 예를 들어 14만원에 싸다고 들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4만원, 15만원에 사서 싸다고 들고 있던 사람들 지금 폭락 맞았죠. 삼성전자 폭락은 아니지만 5만원, 52,000원, 5만원에서 왔다갔다 할 때, 거기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정말 밸류에이션만 보면 삼성전자 정말 쌉니다. 역대급 저평가죠. 밸류에이션
PER, PBR, EBITDA 계산해보면 삼성전자 역대급 저평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PBR 0.9배 1배 이하의 저평가인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기준 시총이 27%입니다. 시총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코스피 200 시총이 4분의 1이 넘는 거죠. 걔네 둘이 지금 역대급 저평가 밸류에이션 계산상 역대급 저평가니까 코스피가 이런 얘기 나오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싸다. 바보 같은 소리죠. 네.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나올 때 기억하시나요?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으로 저점을 잡는 거는 미친 짓인데 2008년도에요 892포인트를 갔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1500, 1600 여기 움직일 때 그 당시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그 당시에 코스피가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온 게 1500, 1600에 있을 때 코스피가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1400 왔을 때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 역대급 저평가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역사상 가장 싼 수준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폭락 나왔잖아요. 폭락.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락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장 하락세가 살아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밸류에이션 믿고 기다리는 것은 워렌 버핏처럼 무한 물타기가 가능하고 5년, 10년 기다릴 사람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워렌 버핏이 잘하는 게 뭐예요? 현금이 많고 현금이 없어도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싼 금리로 자금을 차입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워렌 버핏은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량주를 계속 폭락이 나오면 폭락이 나오는 대로 계속 추가 매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5년 10년 들고 갈 수 있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계속 물타기가 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물타기 하면 돼요. 우량주라고 하는 주식들, 밸류에이션 싼 주식들. 삼성전자 만약에 삼성전자를 53,000원에 최고가에 물려도 53,000원에 최고가에 물려도 예를 들면 45,000원에 추가 매수하고 53,000원에 샀어? 5만원에 또 사? 45,000원에 또 사? 또 빠져? 42,000원 또 사? 또 빠져? 4만원 또 사? 계속 물타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겠지 당연히. 삼성전자 대세상승 나오고 몇 년 쉬었어요. 그리고 대세상승 나오고 얼마까지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삼성전자가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락의 힘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인데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 물타기가 가능하면 삼성전자 계속 사면은 결국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 네. 그쵸. 현대제철 우리 생방에서 이 최고가 찍을 때 윗꼬리에서 주식선물 매도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챙기고 나오고 급반등 했다가 다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얼마가 될 줄 알아요? 56,000원이 저점이 될지 54,000원이 저점이 될지 5만원이 저점이 될지 이 저점이 깨지면서 2017년 18년 2년간의 연 저점이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지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 모르는데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홀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네. 지금 현대모비스 보세요.
신저가. 현대모비스가 지금 20만원이잖아요. 현대모비스가 29만원, 30만원에 있을 때도 싸다고 그랬어요. 현대모비스가 40만원 갔잖아요. 41만원 갔었고, 막 28만원, 29만원에 있을 때도, 주봉으로 그냥 볼게요. 41만원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28만원에서 32만원 박스 쳤어요. 여기서 이때도 싸다고 그랬다고. 계속 싸다고 그랬죠. 계속 싸다고 해서 계속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만원 왔어요. 20만원. 30만원에도 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국 20만원 왔습니다. 거기서 상승이 안 나오고, 거기서 상승이 나왔다 빠진 것도 아니고 계속 박스 치다가 하락, 박스 치다가 하락, 결국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운에 맡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에 맡기는 거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처럼 망할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계속 무한 물타기를 할 수 있으면 괜찮죠. 현대차가 만약에, 현대차가 그래도 망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 빠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 무한 물타기. 그럼 결국에 나중에 올라가겠지 뭐. 근데 무한 물타기를 할 돈도 없고, 무한 물타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주식으로 해야지. 예. 그쵸? 그래서 현재 시장 시황 바뀐 거 없습니다. 지금 시황 저점 예단하지 말고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사람만 시장 급락 나왔을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오히려 주식선물 매도나 인버스 시장 하방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차라리 쉽고, 초보자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실력 없으면 기다려라. 아직 바닥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네. 내일 생방에서는 주식 매수할 예정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미 12일날 우리 주식 비중 0% 만들고 인버스 30%였고, 이 바닥 내려와서 급락, 19일날 급락 내려와서 그때 19일, 20일 주식 비중 늘렸다가 다시 26일 주식 비중 10% 만들고 지금 매수 대기, 단타 매매 하면서 매수 대기, 인버스 매수 중, 수익 중,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일 오늘 시장 급락이 나와서 좋은 종목도, 괜찮은 종목도 덩달아 빠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내일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해서 단기 수익을 챙길 예정이고, 그러면서 시장 바닥이 만들어지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분들도 시장 빠지고 있는데 계속 주식 사서 홀딩하면 안 되고, 특히 신용 사면 안 돼. 개인들 신용 많이 쓰는 순간 이제 다 같이 죽는 거야. 그 개인들 신용 반대매매 나올 때까지 그 종목 빠지는 거죠. 신용 쓰면 안 돼요. 특히 하락장에 신용 쓰는 거 아니에요. 신용을 언제 쓰는 거냐?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신용 쓸 수 있어요. 고스만 신용 쓰는데, 언제?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신용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월달에 단기 흐름 깨졌다. 반등시마다 팔고 나오는 장이고, 반등시마다 주식선물 매도, 인버스 매수, 지수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하는 장이라고요.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때, 그때가 내가 내 자금보다 더 크게 베팅을 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일으켜서 수익을 내보겠다.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신용을 안 쓰는 게 좋고, 실력이 있다면 상승장, 초반, 중반, 조정에서 강한 상승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나 하는 거지. 지금 단기 하락장인데 거기서 신용 쓰고 있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특급 열차에 탑승하는 거죠. 혼자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개인들이 많이 신용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장이 상승장일 때는 신용이 많다고 안 빠져요. 근데 장이 꺾였을 때는 신용이 많은 종목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 공격의 대상. 반대면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 세력, 매도 세력의 공격이 되는 거죠.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용 쓰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10년째 대세 상승에서 여러분 보세요. 나스닥 월봉을 보세요. 겁이 안 납니까? 미국 시장 10년째 대세 상승인데 6월달 뭘 만들었어요? 월봉이 신고가를 냈다가 윗골이 딱 똥침 만들었잖아요. 똥침. 뭐예요? 이거 칼 스파이크라고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길면 스파이크인데, 칼 모양 역십자가. 10년째 대세 상승인데 신고가를 냈는데 내자마자 내려왔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는데요. 코스닥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물리는 사람들, 하락할 때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종목 물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전에는 하락했지만 시장이 급반등 나오면서 운 좋게 살아난 거지. 이렇게 시장 급락이 나올 때 종목 물리는 사람들, 시장 급반등 나오니까 운 좋게 살아난 거지. 근데 언제까지 계속 급반등 안 나온다고. 결국 그 사람들은 자꾸 시장 빠질 때마다 계속 물리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은 결국 골러 간다고. 기억나십니까? 지금 골러 가고 있잖아, 그 사람들. 근데 미국 시장은 빠지진 않았거든. 근데 이러면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져봐요. 골러 가는 거죠. 10년째 대세 상승한 나스닥 보세요. 6월 월봉이 어떻게 끝났나. 456 상승하다가 신고가 내고 똥침 만들었다고. 똥침 꽂아버렸다고요. 저거 무서워해야지. 근데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10년 대세 상승 중인 미국 시장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대세 상승이 나오면 반드시, 대세 상승 이후에는 반드시 대폭락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가 됐든.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내년 1분기가 됐든. 근데 이렇게 시장 빠질 때마다 물리는 사람은 큰일 난다고. 근데 벌써 지금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빠졌다가 급반등, 빠졌다가 급반등, 빠졌다가 급반등, 빠졌다가 개급등, 이번에는 빠졌다가 반등하는 척 다시 빠졌잖아요. 지금 곡소리 나고 있잖아. 지금 평소에 시장 빠질 때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크게 다친다.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죠. 우리는 이 급락 나올 때마다 다 이걸 피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 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위험을 피했지만 반대로 더 큰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제한했다는 거죠. 베팅을 자제하면서 했으니까. 근데 결국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급락을 피했죠. 인버스로 오히려 수익 내고, 주익선물 매도로 수익 내고. 월봉이 지금 6월 월봉이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모두 안 좋게 끝난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 일본, 중국, 오늘 홍콩 휴장이었고요. 일본, 중국, 한국
2% 급락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2.2%, 상해 2.5%, 코스피도 2.2% 급락이 나왔고, 항상 이 월초가 중요합니다. 월초가 그 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연초에 올해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전망이 많으면 연초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월이 강하게 움직이고, 월초도 마찬가지죠. 이번 달 분위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특히 이번에는 월초 주초가 겹쳐가지고 주말 동안 뭘 해요? 회의를 하죠. 금요일 주말 거치고 월요일 아침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회의를 합니다. 개인 부티크든. 이번 달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시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자. 그 결과가 오늘 일본, 중국, 한국 급락이 나온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뭐 오늘따라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 뭐 크게 작용했나요?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 있을 때 니케이 오히려 6월달에 상승했었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저점 매단하지 마시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하면서 시장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이번 주 이벤트가 많죠. 중요한 경기 지표 그리고 이벤트가 많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 있고요. 7월 6일 미중 관세 부과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또 고용지표 발표 있고,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나 이벤트가 많은 상황.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와요? 리스크 관리를 하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이 오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다. 기회가 오는 거죠. 뭐 특징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6% 급락 나왔고, 지난 금요일날 5% 상승 나왔는데, 이건 진짜 팩트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방에서 이 상방을 대부분 다 먹었습니다. 이날 언제 공략했냐면 여기 아래 꼬리에서 공략했고, 48,000원에 49,000원 사이 여기서 공략했고, 이 상승을 거의 다 먹었고 이 하락을 거의 다 먹었어요. 6만원 이하에서 매도 포지션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단기 매수했다가 꺾이는 거 보면서 약익절하고 오히려 주선 매도 사인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빠지면 매수하자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빠지면 절호의 기회다. 수요일 목요일 급락을 했고, 금요일날 빠지면 절호의 기대했는데 상승 출발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관망했어요. 그냥 올라가면 할 수 없다 지금은. 근데 모양이 지금 진바닥은 아니다,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이 얘기는 주말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 6% 빠졌고, 현대엘리베이터 8% 빠졌고, 현대제철 4% 급락했고, 현대제철 지금 거의 연저점 수준. 현대시멘트 12% 빠졌고요. 현대상사도 12% 빠졌고, 현대로템도 9%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대북주 일제히 급락이 나왔고, 현대차 들어간 애들이 비교적 강했었죠. 뭐 대장 중에 하나가 현대시멘트였고, 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갔다가 중간에 또 상한가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또 지난 금요일에도 대북주 중에서 거의 뭐
최고의 종목이었고요. 오늘 급락이 나왔고, 또 이 투매가 나오면 또 조르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타로 대응해야 돼요. 단타로. 지금 현대건설 제가 이미 이때 얘기 드렸죠. 기존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세게 갔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세게 갔는데 이제는 바뀌었다, 흐름이. 그리고 나서 하락, 그리고 나서 하락 바뀌었죠. 중간에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나오다 말고 다시 빠지고 다시 빠지고.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 SDI 들고 있는 사람 생방 오셔라 지금 몇 번을 얘기했죠. 6월 중하순부터. 삼성 SDI는 이렇게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인데 빠지면은 단기 매수 기회, 단기 단타 매수 기회고,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올라오면 위에서는 매도 기회죠. 주식선물 매도 기회. 지금 오늘 장도 그렇고 최근 장도 그렇고 대형주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로 만약에 한다면 진짜 막 짧은 단타밖에 안 나오죠. 대부분 정말 짧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개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단기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 생방에서 예를 들면 삼형전자를 단타 후보 종목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어제 저녁에 강조 드렸는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조정시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조정시 접근. 공개방송에서 지난번에 세게 말씀드렸던 종목, 자세히 설명드린 종목, 비즈니스원. 개별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올라간 종목을 조정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는 지금 수익이 잘 안 나죠.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조정을 이용해서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북주도 하락을 기다려서 단타로 빼먹고 나와야 되고요. 지금 개별 이슈 테마 살아있는 애들, 평화산업. 네. 오늘도 장중 25%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시장 급락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수소차 테마가 살아있고 그 중에서 지금 흐름이 가장 강한 종목이죠. 그 다음 라이트론. 네. 두 종목. 라이트론은 지금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서 3거래일 단일가 매매하면서 빠질 때 사면은 한 차례 상승이 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움직임이 나온 종목 RF세미 역배열 상태긴 한데 기존의 거래량 대비 엄청난 거래량 몇 %예요 이게? 3만 전일 대비 3만 3000%? 네. 삼성전기가 대형주 중에서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기가 강한 가장 큰 이유가 MLCC죠. 근데 RF세미가 오늘 MLCC 기능이 내장된 마이크로폰 칩 개발했다라고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고요.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뽑으라면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기고 중소형주에서 삼화콘덴서입니다. 두 종목 다 MLCC로 급등을 했는데 RF세미가 MLCC라고 얘기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이런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면은 단기 수익을 내기가 좋죠. 네.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 사조회표. 이거 오늘 거래량 34,000%? 사조회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나온 거죠. 장중 상한가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제목이 이렇게 시황 제목에 고래 싸움에 거래량 터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두 국제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조회표가 해표 식용유인가요? 네. 그래서 대두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인데 대두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월봉 보면은 장기 하락 횡보 수렴 형태에 가까운 모습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올라서 한 번에 죽지 않을 거고, 조정시 들어가면은 단기 수익, 단타 수익 내기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종목, 이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살아있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하면서 시장 바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직 시장 바닥 안 나왔으니까요. 우리 투자클럽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투자클럽 가입하시고 이번 주에 무료 종목 보낼 겁니다. 이번 주에 무료 종목 보낼 거고, 생방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생방 가입하고 싶은데 도저히 가입할 여건이 아니다 이러신 분은 투자클럽이라도 가입하셔서 이번 주 무료 종목 나갈 건데 무료 종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하셔서 투자클럽의 후기도 한번 보세요. 생방 후기. 6월 21일, 23일 시장 급락한 이후에요. 시장 급락한 이후에도 수익은 계속된다. 수직 상승 중. 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네, 지금 7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오늘 수익 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 오셔서 시장 급락 피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길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선물 하는 분들, 요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예전에 소개했던 거 자꾸 소개해서 좀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좀 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못 들은 분도 많으시니까, 이 싱싱님이 6월 21일날 월 1000만원,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월 1000만원 수익 낸 걸 올리셨고, 5월달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달에도 마찬가지로 월 1000만원 수익 낸 걸 올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가입했을 때 11월 18일 초창기 가입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상승장에는 수익이 좋았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올려놨던 수익이 도루묵되는 일이 많았고 하락장에서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반복됐다. 그래서 포기했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회원가입했다. 근데 지금 월 1000만원씩 수익 내고 계시죠. 주식 선물 하는 분들 생방에 오시고요. 그 다음 현물만 하시는 분도 많아요. 현물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 왕창 80%, 90%, 100%, 심지어 신용으로 120%, 130% 들고 급락을 맞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급락 전에 주식 0%였고 중간에 주식 샀다 팔았다 6월 26일 다시 10%만 들고 지금 급락에도 오히려 인버스 수익 나면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급락 가능성 높다고 회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결국 급락, 반등,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현물만 하시는 분도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 개인, 기관 할 거 없이 다 손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싸게 살, 현금 왕창 들고 오히려 인버스 들고 현금 비중 10% 있는 거는 수익 중이고 싸게 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고, 지금 생방에 오시는 게 답입니다. 현물만 하시는 분도. 지금 오늘 가입하시고 내일 매수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수한다 이건 아니에요. 시장 상황을 보고 하는 건데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현물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급락을 우리가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이건 아니다. 종가 저가 분위기다. 끝까지 기다렸고 오늘 밤 미국이 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싸게 사자.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내일 매수 예정이고 내일 오셔서 같이 싸게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리지만 내일 매수하는 게 내일이 바닥이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단타 매수라고 그랬어요. 단타 매수, 단기 매수 하면서 단타 매수, 단기 매수로 수익 챙기면서 시장 바닥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시장 바닥이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내일 시장 바닥일지 내일 모레가 바닥일지.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그동안 6월 초부터 6월 중순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6월 14일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점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고. 저점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고. 6월 14일이 만기였어요. 제가 그때 세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만기라서 빠진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때 녹화방송 남겨져 있을 거고 6월 14일 날 만기였는데 동시 만기였는데 급락 나왔어. 근데 오늘 동시 만기라서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급락 나올 자리였고 동시 만기라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덜 빠진 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동시 만기라서 급락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동시 만기라서 덜 빠진 걸 수도 있다고 했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빠졌잖아 지금. 더 빠졌잖아 지금. 네, 개인 사견은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요. 초보자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주식 많이 들고 있는데 열고님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채팅창에 쓰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열고님이 그 사람들 다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시장 함부로 예단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가르쳐 드렸어요. 시장이 수렴 역배열이 지금 시작됐다. 시작되기 전부터 얘기했죠. 수렴 6월 10날 일요일 온라인 강연회에서 수렴 역배열이 시작될 수 있다. 주초 상승 나왔다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락, 반등, 하락이다. 기본 파동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파동이 하락, 반등, 하락이거나 하락, 반등, 저점 테스트다. 근데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약하게지만 나온 겁니다. 반등이 횡보로 나온 거야. 이해되십니까?
반등파동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등파동 나온 거야.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서 반등이 이렇게 약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반등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시장의 질이. 이걸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방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주식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조급함 버리셔야 된다, 오히려 인버스 매수하고 홀딩하고 푼 얘기하고 지수선물 매도, 인버스 매수, 풋옵션 얘기하고 지금. 네. 생방에 오시는 게 답이고, 월 평균 몇 프로냐고요?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본인이 쓰셨네요. 바보 같은 질문 왜 하세요? 시장이 좋을 때는 50%도 안 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50%도 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땐 최소한 리스크 관리하면서 5% 10%라도 내면 되는 거죠. 네. 이분이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더 이상 홍보 안 하겠습니다. 이거 엘빈님, 꿈에 그리던 월 1000만원. 작년 11월 가입해서 이제 6개월 돼갑니다. 월 1000만원을 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가입할 때 2500만원 들고 가입하셨어요. 작년 11월에 가입할 때 2500만원 들고 가입했는데 지금 월 1000만원 수익 내고 계세요. 이분은 원래 필명이 영문으로 LV였었어요. 아들 이니셜 LV. 네, 보세요. 실제 알바가 아니고, 아까 싱싱님이나 지금 엘비님이나 알바가 아니고 LV16 맞나요? 네. 11월 3일 가입해서 지금 9월까지 횟수로 지금 9개월째 이렇게 회원하고 계시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후기 보면은 수익 다 나와요. 네. 대한민국에서 실제 알바가 아닌 실제 생방 회원 후기가 가장 많은 전문가 방입니다. 하승원 투자클럽이 대한민국에서 실제 생방 회원 분들의 후기가 가장 많아요. 실제 생방 회원임을 다 인증시켜 드렸습니다. 과거에. 지금 또 하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하락이 나올 걸 예상했지만 정말 엄청난 급락이 나왔고요. 코스피 음봉 보세요. 코스피 음봉 오랜만이죠. 이런 장대 음봉 2월달에 이후로 처음이죠. 이 장대 음봉. 지난 6월 14, 15 이때도 많이 빠졌는데 그때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굉장히 지금 안 좋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투매가 그만큼 나왔다는 거고, 또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고, 내일 뭐 단타 매수, 단기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면서 시장 바닥을 계속 추적해 갈 겁니다. 네. 같이 하실 분들, 동참하실 분들, 내일 단타 매수, 단기 매수로 수익은 시장이 주는 만큼 먹는 거예요. 네. 수익 챙기면서 시장 아직 진바닥이 안 나왔는데 시장 바닥을 계속 같이 추적해 나가실 분들 생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선물 증거금 처음 시작할 때 3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 등급별로 다르고 처음 시작할 때 3천만원이 기본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계속 제가 6월 급락 나오기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상승장이 아닌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저기 도박판에서 그 호구 잡히는 거라고.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리스크 관리를 하면 시장이 불안할 때 리스크 관리하고 기다리면 알아서 이렇게 급락을 해서 싸게 사서 단기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요. 단기 고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기 주식 물리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우리 주식 비중이 10%인데 그것도 손실이 아니라 수익 중인데 이 밑에서 싸게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봐. 지금 주식 물리신 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지난주 목요일날 이미 어떤 회원이 모 공개방송에서 60% 물렸다고 막 난리 쳤다는데, 남들 몇십 프로 물릴 때, 그래서 막 손절 고민할 때, 반대매매 나올 때 싸게 산다. 얼마나 행복해요. 하락할 때 오히려 인버스나 주식선물, 지수선물 매도로 수익 내고요. 주식선물 계좌는 교육 받아야 됩니다. 네, 주식선물이나 지수선물이나 계좌는 똑같은 형태고요. 같은 계좌 쓰는 거고, 지수선물 계좌나 주식선물 계좌나 같은 선물옵션 계좌고 교육 받아야 됩니다. 네. 지나고 나서 지금 주식선물 물어보신다. 제가 시장 여기서 왔다리 할 때 주식선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급락하고 나니까 아이고 주식선물 했을걸,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승장에서는 주식 매수로 쉽게 수익 낼 수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장에서는 올라가는 힘이 강하니까. 하락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죠. 시장 하락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려고 자꾸 하죠. 그러니까 주식 선물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고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식 선물을 해도 막 위험하게 안 해요. 절대로 안전하게 합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초보자분들 시장 예단하지 마시고 기다리셔라. 대바닥이든 소바닥이든 기다렸다 들어가면 승리한다. 근데 초보자들은 못 기다리죠. 그 얘기 계속 드렸어.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건데, 상승장이 아니니까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수익 내고 나서 청산하고 나서 그 현금 가만히 못 냅두고 못 기다린다고. 하승훈 말 듣고 기다렸어 봐. 지금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행복해. 남들 막 폭락 맞고 있을 때 싸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상승장이 아닐 때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으로 하라. 좀 써놔. 모니터에 써놓고, 현금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죠. 쉬는 것도 투자고, 현금도 투자입니다. 현금도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현금이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가 시장 급락하는데 손실 안 나는 것만으로 돈 번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 다음에 시장 급락하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시장은 반드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급등 나오면 반드시 하락이 나오고, 급락 나오면 반드시 반등 나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상승장에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하락장에선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거죠. 박스에서는 상승 하락
반복하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7월 첫날이죠. 지금이라도 미국 시장 코스피 코스닥 월봉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 월봉 한 번씩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기회의 장에서 안전하게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 문의는 010-5715-0058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회의 장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